과연 경호실 차장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경호처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자, 박종준 전 차장 어제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오늘 오전에도 이 시각 현재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귀가할 때 장면 보고 오시죠.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중점으로 설명하셨나요? 오늘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의 표명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알겠습니다. 저지선 그쪽이 차장님 발사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경호처 일반 직원들이 체포 저지에 동요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한 말씀만 좀 더 해주시죠. 그만하시죠. 그래서 예, 박종준 처장의 1차, 2차 소환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여전히 관저 주변은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저지선 공관 정문에 차벽들이 세워져 있고요. 2차 저지선, 자 3차 저지선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잠깐 산책을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기입니다. 3차 저지선이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저까지. 그러니까 3차까지 여기에서 이미 한번 이 관저까지는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1차에서 막힐 것인지 이런 등등을 놓고 경찰도 굉장히 주시해서 머리를 아이디어를 짜고 있고 경호처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제발 이 충돌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크게 충돌하는 몸싸움도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공수처나 경찰이 쓸데없는 게 무익한 쓸데없는 게 그 체포를 위한 체포를 하려고 한다. 쓸데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망신주기 쇼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체포영장은 이게 구속영장하고 틀려요. 체포해봤자 48시간 조사하는데 그다음에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만약에 체포됐다 치고 그러면 이게 묵비권은 법에 보장된 권리잖아요. 예. 그럼 아무것도 이게 조사 못 하잖아요. 그럼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 청구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아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이게 내 응해서 갈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건데 바로 그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명분은요. 이게 영장을 쇼핑하듯이 왜 서부로 가느냐. 거기는 범죄지도 아니고 증거 소재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사정이 없잖아요. 지금 결국에 중앙지법에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오히려 서부에 우리법연구회 판사인데 간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절차로 국격 떨어뜨리지 말고 바로 그냥 영장을 자신 있으면 어차피 묵비권 할 거니까 어차피 영장을 바로 청구하면 된다. 지금도 이렇게 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예. 차라리. 자, 여당 내는 아니겠네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회하는 분들 다 잡아가고 경호처 700명 다 잡아가고 현직 국회의원 40명, 50명, 60명 다 잡아갈 겁니까? 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병 확보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치면 이 헌재의 결정 자체를 수용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까지만이라도 불구속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히면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이런 식의 어떤 타협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저 생각 어떠세요? 탄핵안이 그러니까 탄핵까지만 불구속하겠다는 원칙을 좀 밝혀달라.
네,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나의 불구속 보장을 어느 시점까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법 집행에 있어서 더욱이 엄중해야 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요. 지금 저는 체포영장 정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했었죠. 막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거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법원에서 2차례나 아니라고 그 주장이 틀렸다고 이 영장이 발부된 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러면 체포영장이라서 못하겠다. 구속영장을 해라. 그 말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데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당연하지만 무게감이 다르지만 이걸 집행하는 과정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순순히 응할 거라는 걸 지금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발부된 영장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지 않죠. 심지어는 계엄은 민주당의 머릿속에만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었었죠. 그게 진실이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상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구속영장에는 어떻게 응할 거라고 저희가 그 신뢰를 가지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심판과 연동해서 이야기하는 건 꼼수 중에 꼼수다. 본인이 구속수감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수를 두는데 이제 시간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장 왜 사표 던졌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과 거리 두고 본인의 사법적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걸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본인이 직을 던졌으니까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새기면 정말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게 지금이라도 맞는 선택입니다. 예, 민주당은 겉으로는 어쨌든 성이 무너지고 있다. 경호처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의 체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민주당 의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의 이 세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일단 먼저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의 총을 가지고 덤빈다. 가슴을 열고 쏘라 가십시오. 윤석열을 수감튀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슴에 총을 받더라도 하고 있죠.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는 물대포는 당연히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 예, 오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어느 쪽이든 경호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결과는 같다. 제가 달력을 찾아봤더니 청명이 올해 4월 4일이고요. 한식은 4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을 아마 그 탄핵의 디데이로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그 발언들이 제가 보기에 아주 부적절한 게 정청래 의원은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예. 어쩌면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인 위원장이 사형을 이렇게 운운한다? 우리 이게 민주당이 사형 폐지 법안도 낸당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계속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여적죄만 사형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게 사형 무기인데 벌써 이게 운운하는 무죄 추정에서 지금 운운하는 게 잘못됐고요. 특히 저 이성윤 의원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완전히 총을 맞고 뭐 관에 실려오라? 그럼 이게 진짜 불상 생기면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본인이 체포하러 갈 거냐고요. 본인에게 가지도 않으면서 유혈 사태를 이렇게 부추기는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저는 진짜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유정 의원 제가 알기로 그 경호처는 아마 이게 일사불란한 걸로 완전히 뭐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경호처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게 내부 분열을 좀 이게 그 조장하는 이런 게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꾸 내란 수괴하는데 그럼 이게 왜 헌법 재판할 때 왜 형법상 내란죄를 왜 뺍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살인을 해가지고 탄핵하는데 형법상 살인죄는 빼고 헌법에 살인 행위로 탄핵가 있다면 살인죄가 돼야 살인 행위가 되잖아요. 뇌물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내란죄는 빼면서 계속 내란 수괴 운운하는 이게 모순이라고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이혼으로 맞서시겠죠? 아니 근데
그 대통령께서는 벌써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정북 좌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민주당 소속이지만 저 정북 좌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성윤 의원께서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체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소환장 오면은 바로 나갑니다. 협의하고 조금 뭐 사정 있으면 협의하고 근데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속영장도 이런 체포영장 집행과 같은 어떤 일련의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체포영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체포영장을 국민의힘에서 그런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꼭 반박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돈봉투 300 받은 게 11명인데요. 1월 달부터 7차까지 소환받고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안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김용부 원장 압수수색할 때도 전부 서크럼 짜고 집행 못하고 막았고요. 그다음에 수석 최고 김민석 의원은요. 옛날에 아예 그냥 그때 구인영장을 무력화시켜서 영장을 반환했는데 그때 체포하러 간 사람이 윤곽근 특수부장이었어요. 제 말에 이런 민주당이 지금 이게 뭐 영장을 따라야 된다. 법원 판결 존중해야 된다. 민주당이 DNA에 법원 판결 존중한 게 있습니까? 여나야나 법은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국민 앞에서 법 앞에서 국민은 평등한 거니까요. 여나야나 좀 제발 그것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